여기에 있는 안녕하세요.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오늘은 변경희 교수님 모셔서 이뮤노스테인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젊어 보이시지만 저는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요? 면역 스테인, 이뮤노스테인에 관한 걸 사실은 저희 대학 때 살짝 배우다 말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논문이나 이런 거 또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거 연구하면서 이뮤노스테인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이런 이뮤노스테인이 논문에 나오면 되게 당황합니다. 네. 왜냐면 이건 뭘 보는 거지? 희한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변경희 교수님 모셔서 이뮤노스테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주로 저희가 이제 산염기 반응을 이제 이용한 화학 염색에 대해서 케미컬 스테인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면역 염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 면역은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연구자가 원하는 디텍을 하고 싶은 항원이 있는 거고, 이 항원을 디텍하기 위해서 항체를 사용해서 조직 내에 있는 또는 세포 내에 있는 항원을 디텍하는 염색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면역 염색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연구자들 또는 이제 연구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논문을 읽으실 때 용어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이뮤노스테이닝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중간에 뭐 다른 용어들 보면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이뮤노사이토케미스트리 또는 이뮤노플로레센스 뭐 이러한 워드들이 이제 혼용되니까 이제 논문을 읽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크게 보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형광물질을 이용하면 이뮤노플로레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광물질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이뮤노스테이닝,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라 함은 주로 이제 조직 내에서 보게 되는 거고요. 세포에서 염색을 하는 거는 이뮤노사이토케미스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조직 내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이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는 아니지만 산염기 반응으로서 대부분 조직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 거고요. 세포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 H&E 염색한다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세포를 키우면 세포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굳이 H&E 염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여서 세포 염색은 형광 염색으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염색은 이뮤노사이토케미스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면역 염색 방법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갈색 반응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갈색 반응이 보이는데 사실 이게 되게 염색이 항체 의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체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항원을 잘 디텍할 수 있고, 항체가 잘 안 만들어져 있으면 항원이 아닌데도 디텍해서 넌스페시픽한 시그널을 이제 디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시그널이다 아니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포이면은 그래도 시그널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염색을 할 때는 핵을 같이 염색을 해요. 그래서 핵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헤마토신은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체를 이용한 반응을 보면 핵 주변에 있는 갈색 반응이면 스페시픽한 시그널이다 라고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갈색 반응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연구자는 연구의 방향에 따라서 많은 게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거든 없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거는 세포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뭐 매크로파지 스페시픽하게 발현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세포에서
발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이제 염색을 데이터를 해석을 할 때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지 되고, 만약에 논문에서 읽으신다 그러면은 그 Y축을 잘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인텐시티로 표현을 했는지, 셀 퍼 인텐시티로 표현을 했는지, 셀 넘버로 표현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해석이 되는 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크로파지에서 되게 진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셀 수가 아니라 진한 정도면은 진한 것만 읽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매크로파지에서 발현되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수를 세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화학 분석을 할 때는, 화학 염색을 할 때는 그렇진 않았죠. 그냥 인텐시티로 쭉 하고 그 다음에 올간의 구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주로 이 면역 염색은 세포 스페시픽하게 염색하는 거라 세포를 기준으로 두고 이 세포에 많이 발현되는 건지 여러 종류의 세포에 발현되는 건지가 중요해서 그 핵을 같이 두고서 염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러한 DAB 스테이닝만으로는 사실은 예측을 해야 돼요. 이게 매크로파지인지 아닌지를. 근데 연구자가 나는 매크로파지에서 원하는 프로테인이 발현된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매크로파지의 마커와 그 다음에 그 원하는 프로테인의 항체를 2개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둘 다 갈색을 하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형광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갈색 말고 딴 색으로 염색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보면은 갈색으로 염색을 해보면 답답해요. 이게 막 맨날 우리가 빨간 거하고 파란 거에 익숙하다가 네. 갈색으로 해놓으면 참 답답하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빨간 거 파란 것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뮤노플루오레센스라고 하고, 또는 저 이제 갈색으로 나타나는 거를 DAB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항체를 가지고 항원을 디텍할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텍을 되게 그 감도를 올리는, 감도가 가장 높은 염색 방법이 DAB 갈색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체가 안 좋을 때 또는 항원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DAB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항체가 되게 좋고 항원도 워낙에나 많이 갖고 그러면은 그냥 뭐 형광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제한은 이러한 항체나 아니면은 항체나 또는 항원이 양이 작을 때는 DAB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셀에 있는 어떤 마커를 연구하는 사람이 보려면 약간 스크리닝의 의미로 DAB를 해가지고 뭔가 예를 들면 마크로파지 어떤 셀 마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스크리닝 검사처럼 해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나요? DAB는 스크리닝 셀 마커에 대해서는? 셀 마커에 대해서는 그렇죠. 셀 마커에 대해서는. 그리고 얘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반응, 항원항체 반응뿐 아니고 항원항체 반응을 보기 위해서 더 셀과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 HNE 중에서 H 염색을 한 거죠. 그래서 네. 파란색 뉴클레우스 염색을 해서 얘가 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그런 스탠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도가 좋은 이제 항원을 디텍하는 방법 이러면은 그냥 하나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냥 DAB. DAB 방법이에요. 저는 DAB가 딱 나오면, 논문에서 DAB가 딱 나오면 그림을 안 봐요. 그쵸. 결과만 이렇게 보고 맞아요. 그렇다고 그냥 그러고 말아야지. DAB 검사 결과를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뭔지. 사실은 이제 갈색 반응보다 옆에 있는 형광 염색이 더 팬시해 보이고 그렇기는 한데, 그 형광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발현량이 100이라고 하면 한 20, 30만 디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DAB를 주로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2개 염색을 해야 되면 2개, 3개 막 이렇게 해야지 되면 어쩔 수 없이 색깔이 달라져야 되니 이제 형광 염색으로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세포는 DAB를 안 해도 충분히, 왜냐하면은
조직은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ECM도 있고 그 다음에 뭐 RBC도 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DAB로 하는데 세포는 이제 세포를 키운 세포는 세포밖에 없어요. 세포, 배지, 플라스틱. 뭐 세포가 바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DAB 아니고 형광으로 바로 염색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염색은 형광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아요. 교수님, 저 세포 염색을 할 때 조직에서 세포를 뺄 거 아니에요? 조직에서 세포를 뺀다기보다는 그러니까는 조직이 있고 세포는 따로 배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조직 검사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저 플로레센트를 쓰든 이럴 때 조직에다 이렇게 하면 얘가 새 스며들어서? 스며들어가죠. 다 DAB는 어때요? 그럼 DAB도 조직 안으로 쭉 들어가죠. 써 네. 안티젠, 안티바디 리액션이 들어가죠. 딱 염색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감도가 한 10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형광과 DAB가. 형광이 훨씬 좋다는 거죠? DAB가. 감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DAB로 주로 하는 거예요. 잘 잡아내는 거예요. 네, 잘 잡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쁘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잘 잡아내기 때문에 이제 DAB를 사용하게 되죠. 안 이뻐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도 그냥 받아주세요. 어쩔 거예요. 그래서 플로레센스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크게 이제 면역 염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타겟이 있는 거고 그 타겟 항원을 잡기 위해서 항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체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단백질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고 나서 표현하는 방법이 갈색 반응이라면은 DAB 스테이닝이고 형광이라면은 우리가 플로레센스 스테이닝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조직에서는 그렇게 크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AB 스테이닝을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워드로는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라고 하고 형광을 가지고 한 것을 이뮤노 플로레센스 스테이닝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2D가 있고 3D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직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르죠. 근데 보통은 이제 파라핀 티슈 같은 경우에 10에서 뭐 5에서 10 이렇게 자르는데 이제 이거를 좀 두껍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을 때 계속 시리얼하게 섹션을 하는 거죠. 유명한 저널 커버 이미지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보기 좋으니까. 네. 보기 좋고 이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